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이번 주 종합 소식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어서와 원불교학과 온라인은 처음이지 시즌5 현장을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취소 없이 진행된 부산 울산교구의 마음토닥 청소년센터의 심심풀이 인성교육 소식과 함께 부산 울산교구 사무국 박화용 교무를 전화로 연결해 큰 호응을 받은 비결을 들어봅니다. 아주 특별하게 진행된 원불교 청년회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의 여름 정기훈련, 종법사와 함께하는 집콕 훈증 애통 소식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원불교를 찾아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협력을 당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원불교 학과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과에서는 어서와 원불교 학과는 처음이지 진학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원불교 학과 기숙사 합숙을 취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모임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과 진학 캠프 시즌5를 진행했습니다. 어서와 원불교 학과 온라인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진학캠프 시즌5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예정됐던 원불교학과 기숙사에서의 합숙을 취소하고 화상 및 채팅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설치해 접속하면 누구나 참석 가능할 수 있도록 언택트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모임은 총 3번에 걸쳐 진행되는데 지난 7월 29일과 오는 8월 12일, 8월 26일 저녁 8시로 1차 모임은 원불교 학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Q&A 방식으로 진행되며 2차 모임은 원불교 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 교무들이 직접 BJ가 돼 출가에 대한 예비 교무들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모임에서는 전문적인 역량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 중인 교무들을 초대해 전무 출신의 삶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모든 모임마다 참가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션을 준비했으며 소정의 상품과 선물도 증정합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과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리더, 큰 서원을 품은 리더로 키워낸다라는 진학캠프의 기존 모토를 이어가되 비대면으로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학 캠프를 준비한 고승현 교무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캠프지만 시험 방송을 통해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함께 준비하는 예비 교무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화 방법을 습득하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계해보는 소중한 인연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서와 원불교학과 온라인은 처음이지 시즌5는 8월 12일과 26일 두 차례 일정이 더 남아있는데요. 화상 및 채팅 프로그램인 줌을 핸드폰에 설치만 하면 누구나 접속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원불교학과 재학 중인 예비교무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진솔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진학 고민과 원불교학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산 울산교구는 지난해 개설된 마음토닥 청소년센터를 통해 청소년 인성교육이나 진로 상담 등을 실시하며 청소년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가 우려되었지만 관심과 인기를 반영하듯 마음토닥 청소년센터 심심풀이 인성교육이 코로나19에도 취소 없이 실시되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마음토닥 청소년센터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예정대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됐지만 마음토닥 청소년센터와 예약됐던 모든 프로그램은
학교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있어도 한 건도 취소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신덕중학교에서는 3학년 7개 학급 1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음공부 인성교육 심심풀이 프로그램이 6교시 전일제 수업으로 진행됐습니다. 희망숲 인성교육센터가 프로그램을, 마음토닥 청소년센터는 강사를, 부산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꿈밭은 학교 관련 업무를 맡아 협업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수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12월까지 10개 학교 65개 학급의 수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신덕중학교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강당을 활용한 전체 수업을 못하고 6교시 내내 교실 수업으로만 진행하느라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박화영 교무는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알아서 좋았다는 학생의 소감에 6시간 연강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라며 앞으로도 부산 시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교구 사무국과 마음토닥 청소년센터가 열심히 뛰겠다라고 의욕을 전했습니다. 심심풀이 인성교육이 연말까지 65개 학급 수업으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 울산교구 마음토닥 청소년센터의 인성교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부산 울산교구 사무국 박화영 교무에게 들어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 교구 사무국에서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고 있고요. 청소년 교화의 방편 중 하나인 마음토닥 청소년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화영 교무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했는데요. 마음토닥 청소년센터 예약 취소가 한 건도 없어서 실시를 하게 되었다고요. 인성교육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음토닥 청소년센터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서 보다 원활하게 학교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개소를 했는데요. 저희 인성교육센터를 통해서 북구 진로지원센터에서 인성교육 요청이 들어왔고 네. 그 요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직업 인성교육으로 인성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이제 조금씩 달라서요. 전일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반일제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아무래도 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상황이 학사 일정이 좀 변동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인성 교육은 취소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지난달 29일 신덕중학교에서 청소년 마음공부 인성교육 심심풀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심심풀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원불교 청소년국 희망숲 인성교육센터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12회기를 기준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 부산 지역 학교 실정에 맞게 6교시, 5교시 또는 뭐 8교시, 4교시 이런 식으로 그 12회기 프로그램을 편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프로그램이 그룹으로, 모둠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또 강당에서 전체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모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요, 심심풀이,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모든 마음 백과사전에서 마음을 정의하자면, 마음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심심 인성 어록이라고 해서 꼭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인성 8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개인에 있어서는 예절, 효도, 예절, 효도, 정직, 책임, 그리고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 8가지 덕목을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캘리그라피로 써보는 시간도 가지고요. 또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을 하고 또 단전주 호흡법, 단전주 명상법도 함께 배우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음 브레이크라는 프로그램은요, 저희 그
마음 공부, 경계를 알아차리고, 살피고, 반주하는 것까지 해서 그 스타 마음 공부를 하는데요. 그거를 심신 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경계를 알아차리는 공부를 프로그램에 녹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원만히 만들기로 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재미도 주면서 내 육군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대종사님 교법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 맞게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수업은 개별 수업으로 변형해서 진행을 하는 중이고, 강당 수업도 교실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중이고요. 물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기본이고요. 일단 강사로서 학생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대중이 밀집한 자리를 가거나, 뭐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이런 데 방문을 강사들 스스로에게도 자제를 하는 중이고요.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모둠별로 하는 수업, 마스크를 내리고 뭐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배제를 하고, 어, 개별 참여 수업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둠별로 해서 혹시나 있을, 어, 그런 걱정을 미연에 다 방지하고자 안전을 기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네. 이 인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궁금한데요. 특히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청소년들이 명상 같은 뭐 이런 걸 하면 되게 지루할 것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겠지만 네. 막상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명상을 잘 참여하고, 선호도 조사를 하면 명상 프로그램이 재밌었다는 반응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 백과사전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마음을 표현, 나의 마음은 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참 학생들의 대답이 기발한 대답도 많고, 아, 모두들 각자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한 학생이 마음은 폭탄이다라고 썼었는데요. 왜 폭탄이라고 썼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안에 뭔가 감정을 감추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쵸. 저 어른의 시각에서는 언제 터질지 몰라서 폭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의 대답은 폭탄은 양면성이 있어서 폭탄을 잘 사용하면 철거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유익하게 쓸 수가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전쟁이나 테러 하는데 나쁘게 악용이 될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도 잘 사용해야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잘못 사용하면 정말 나쁘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는 폭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어른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그렇지만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마음은 물이다. 네, 그런 참 학생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요. 수업 평가를 보면 어, 재미있는 활동이 많아서 좋았다라는 반응도 많이 있고,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재미있으시다, 그런 반응도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업 평가가 좋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업을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학생들이 좀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저희도 학생을 통해서 힘을 많이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서로에게 좋은 시간과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는 12월까지 10개 학교, 65개 학급의 수업이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8월 25일까지 있는 수업은 학교 1학기 수업이고요. 이제 9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2학기에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 학교에서 저희가 심심풀이 12회기의 프로그램을 학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요청사항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학교에 갈 때마다 그 학교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또 새롭게 변형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개발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중인데요. 하반기에 만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전반기에 쌓였던 노하우들이 더 많이 축적이 되어서 보다 좀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교무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나 일정이 미뤄지고 취소되고 있지만 부산 울산교구 마음토닥 청소년센터 심심풀이 인성교육이 취소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마음토닥 청소년센터는 청소년과의 마음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인성교육 담당도 청소년 교화 담당하는 부교무를 중심으로 지도자를 집중 양성하고 있다는데요. 마음토닥 청소년센터의 인성교육이 청소년 인성 역량 함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매년 여름 신앙과 수행을 다지는 정기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원불교 청년회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의 여름 정기훈련이 아주 특별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종법사와 함께하는 집콕 훈증 앳홈, 원불교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전산 종법사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원불교 청년회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는 종법사와 함께하는 집콕 훈증 앳홈을 열어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산 종법사님을 만났습니다. 온택트 시대를 맞이해 기획된 이번 훈증은 원음방송의 기술 지원으로 원불교 청소년국 희망숲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350여 명의 실시간 접속자가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보거나 교당에 모여 본 사람들을 고려하면 더 많은 교도가 집콕 훈증에 참여했다고 예측됩니다. 원대원과 중앙교구 청년 약 10인 정도가 만덕산 훈련원 현장에 함께했고 전산 종법사님은 줌 앱과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 올라오는 질문에 답하며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에서의 고민, 교당 생활에 대한 질문, 청년들의 시대정신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전산 종법사님은 답과 함께 유쾌한 웃음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또한 종법사님과 함께하는 궁금해요 OX 퀴즈, 원불교 최초의 온라인 교화단 행아웃 교화단을 창립한 김민수 원청 부회장의 공부담, 그리고 강남교당 청년성가대 주토피아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획된 전산 종법사와 함께하는 집콕 훈증은 청년 세대들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끌어냈는데요.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원불교를 대표하는 종법사님과 원불교 청년 교도들의 마음거리는 더욱 가까워진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원청과 원대연, 청소년국은 코로나19에도 청년들이 신성을 키우고 확인하는 일을 놓지 않도록 8월 온라인 선방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원불교 청년회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청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산 종법사님을 만나는 잊지 못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요. 아주 특별한 훈련을 함께한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박범진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종법사와 함께하는 집콕 훈증 앳홈을 열어서 코로나19 시기에 청년 세대들을 응원했는데요. 청년을 위한 온라인 훈증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네. 이번 지코 훈증 앳홈은 그 유튜브 원불교 청소년국 희망숲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줌 화상 회의를 통해서 청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사님께 보여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코 훈증은 요즘 청년들의 고민들을 정보사님께 묻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한 청년 대학생 온라인 훈증에는 원불교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땠나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좀 했을까요?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군종에서도 이번에 참여를 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 만큼 이제 해외에서도 시청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간 동시 최대 참여자가 150명 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뭐 함께 본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온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기획된 이번 훈증에 원음방송의 기술 지원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구현하지 못하는 기술들 원음방송국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화면과 이제 줌 화면이 이제 합쳐서 보내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줌 화상 채팅에 좀 현장에 있는 화면은 이제 전송해주는 기술 외에도 많은 기술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전산 종법사님께서 줌 앱과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올라오는 질문에 바로 답을 하시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어떤 청년이 물어봤던 질문이었는데요. 그 기도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청년이 같은 청년회를 다니는 친구에게 십칠불공을 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자꾸만 미운 마음이랑 원망심이 올라와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종법사님께서 좀 명확한 답을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자, 실시간 접속자도 꽤 많았는데요. 청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매우 좋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방송 사고가 있긴 했지만 바로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이 나갔다가 이제 다시 방송이 재개되자마자 다시 와서 신청해 주셨고 네. 또 종법사님께 편하게 이제 질문하고 이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또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종법사님을 실제 뵙기도 어렵고 또 실제 뵙는다고 해도 질문을 마음껏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만큼 종법사님과 청년들의 마음고리를 좁힐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훈증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뿐만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너무 만족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방송 사고처럼 이제 좀 불리한 부분도 있었고 좀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목적한 바를 다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체계화가 돼서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다른 기관이나 교당에서도 이런 라이브를 통해서 문답이나 이제 설법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종법사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이 분명한데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무대 다시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앞으로 온택트 시대에 맞게 교화의 방법을 이제 계속 연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후면은 저희 청년 심야 선방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제 온라인들의 이점을 살려서 청년분들이 이제 집에서 정기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기훈련이지만 서로 간의 마음거리를 좁힐 수 있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산 종법사님을 뵙고 교법을 실천하는 공부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원불교 청년회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는 8월에도 온라인 선방을 기획 중이라고 하니까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 6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 표명 기자회견을 가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원불교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 표명 기자회견을 가진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7월 23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을 만나 석가모니불이나 소태산 대종사의 기본 사상이 평등이라고 알고 있다며 종교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실현될 수 있기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할 때 각 종단 여성들과의 대화 속에서 원불교를 만났고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갈한 모습에 인상이 깊었다면서 마음속에 늘 감사함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원불교는 교단 초기부터 남녀 정수로 최고 의결 기구인 정수의 단원을 직선제로 뽑고 있다며 교조의 가르침대로 평등 사상을 실현하고자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평등법 제정에 힘을 합할 것을 표했습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운동본부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2006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위원회 권고 이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총연합을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들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초로 한국 성폭력 상당소를 출범시킨 1세대 여성운동가이며 여성으로서는 첫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계속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고 비가 잠시 그쳤더라도 계속 강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수지 범람과 산사태 등의 피해로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이재민들이 분산 배치돼 생활 중인데요. 이재민 집단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용기 잃지 않길 바랍니다.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